이번에도 우리가 수직 능력 성분도 있고, 그 다음에 전달 능력도 성분도 있는 그런 경우에 모어 서클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번에는 어떤 중력 최대 전달 능력도 이제 표현을 하라고 했고요. 심지어는 경사진 평면 AB를 각도도 주어지지 않은 채로 우리에게 이제 각도도 한번 알아내가지고 거기서의 어떤 능력 성분들도 스케치로 나타내어라 하는 약간의 끝판왕 같은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만 모어 서클로 충분히 잘 표현을 하실 수가 있으면 이제 모어 서클로 아주 자유롭게 모든 것을 자유자재로 하실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기 보면 시그마 Y는 없어요. 시그마 Y는 없고 시그마 X만 인장이니까 플러스 8,000. 그 다음에 전달 능력은요. 여기 보니까 반대 방향이죠. 우리가 이렇게 오른쪽 위에 비통위로 모이는 게 플러스 9인데 이거는 마이너스네. 그래서 전달 능력은 마이너스 5,000 psi.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KSI로 이렇게 또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계산을 해놓고서 요것을 가지고서 원의 중심이랑 반지름 구해보면은요. 원의 중심은 4,0 여기에 요렇게 찍히게 되고 반지름은 6.4 정도가 되니까 최대 중력은 10.403 정도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최소 중력은 중심인 4에서 6.403을 뺀 거니까 마이너스 2.403 뭐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제 중력을 구할 수가 있고, 당연히 최대 전달 능력은 반지름인 6.403. 그게 이제 최대 전달 능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문제에 주어진 면이랑 이것들 사이에 각도 관계를 구하는 것이 일단은 조금 힘들 텐데, 제가 전에 그 문제를 풀 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 시그마 X에서의 전달 능력과의 그 페어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시그마 Y에서의 전달 능력과의 페어를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일단은 X 값은 수직 능력 값은 8 KSI니까 플러스 8, 요거는 쉬워요. 요 시그마 X에 해당하는 요거를 보면 이제 인정이니까 플러스 8이구나. 그 다음에 전달 능력 성분, 요 Y축에 해당하는 전달 능력 성분은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했냐면 이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를 플러스 기준으로 하라고 했어요. 근데 얘와 짝꿍인 전달 능력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습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죠. 요렇게 밑으로 화살표인 거는 이제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얘는 플러스 5라고 요렇게 순서쌍을 지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8,5라고 하는데 점을 찍어주고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문제에 딱 주어져 있는 우리가 보통 시그마 X를 기준으로 하니까 문제에 주어진 좌표 평면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거에서 이제 90도를 회전한 우리 여기 시그마 Y에 해당하는 거를 보면 일단은 시그마 Y 값은 0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 이제 0가 될 테고 그 다음에 0, 요거는 어때요? 요렇게 가고 있죠. 화살표가 요렇게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건 우리가 0,-5라고 하는 요 좌표 평면에 얘는 뭐 왜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지 문제 풀이에서는 모르겠지만 0,-5에 해당하는 곳에 순서상의 좌표점을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찍어주고 이제 얘를 기준으로 최대 중력, 최소 중력 그 다음에 최대 전달 능력 간의 각도 관계들을 다 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삼각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각도 관계를 구하면은 우리 최대 중력 같은 경우에는 값이 10.4가 될 텐데 여기 원래 원의 중심이 4였고 반지름이 6.4 몇이었으니까 여기 10.4 정도가 되는데 요게 이제 2세타 기준으로는 한 53도 정도를 기울이게 이게 계산이 삼각함수를 이용해서 해보면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세타는 25.67도다. 이런 식으로 우리 지난 문제에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지난 예제를 기준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다시 각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최소 중력이랑의 관계도 요렇게 이번에는 플러스 방향으로 돌리는 거고 2세타를
기준으로는 한 128.6도 정도가 계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각도가 둔각이라고 해가지고 겁먹으실 필요가 없고 이렇게 삼각형을 먼저 그려봤을 때 여기가 지금 8,5니까 여기 높이가 지금 8이 될 테고요. 여기 중심이 4였는데 요 길이가 5니까 요 밑변의 길이는 1 정도가 될라나요? 그래서 뭐 탄젠트 세타로 요 각도를 먼저 구하고 나면은 이 각도를 구하든 뭐 이 각도를 구하든 각도를 구하고 나면 거기에다가 요 각도를 구해서 90도를 더해주게 되면 이 둔각의 각도 구할 수가 있죠. 그렇게 구해주면은 한 128.6도 정도가 되나 봐요. 투세타가. 그러면 세타는 63.33 이런 식으로 각도들을 다 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요 최대 그 전달 능력은 거기서 또 이제 45도 뺀 거죠. 그래서 딱 요 각도만큼이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각각의 각도들을 다 일단 구해줄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원래 주어진 좌표 평면이 있었는데 거기서 요 방향으로 마이너스 방향으로 아까 25.67도를 회전을 시켰을 때는 최대 주응력이 나왔죠. 그래서 요렇게 원래 있던 네모를 요렇게 우리가 25.67도를 회전을 시켰을 때는 여기서 오는 것이 10.40 최대 주응력이 되고, 그거를 이제 마이너스로 이렇게 해가지고 90도를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서는 최소 주응력은 마이너스 2.4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응력 두 개를 그려주시고요. 여기서 제가 잠깐 색깔을 바꿔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번에는 문제에 주어진 좌표 평면이 여기였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서 얘를 45도 방향으로 우리가 늘 회전하는 대로 이렇게 회전을 시키게 되면은 우리가 이번에는 최소 전달 능력이랑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지난 예제와는 반대 방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그 방향 자체가 마이너스 방향으로 가는 것만 좀 주의를 해주셔가지고 요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최대 주응력과 최소 주응력, 최대 전달 능력 등등등을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었고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요. AB 평면에 가해지고 있는 수직 응력과 전달 능력을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그것을 면으로 스케치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AB 평면은요. 이렇게 있어요. 원래 이제 좌표축이랑 AB 평면이 이루는 요 각도를 좀 계산을 해보려고 했더니 여기가 4고 여기가 3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각도를 우리가 파이라고 한다면 탄젠트 파이는 4분의 3이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역탄젠트를 해주게 되면은 이 파이 값을 계산을 해줄 수가 있을 텐데 제가 살짝 계산을 해본 결과 이 파이 값이 36.87도로 계산이 됐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시면 원래 시그마 x를 이렇게 했던 이 평면이 여기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렇게 8ksi에 이렇게 작용을 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얘를 몇 도를 회전해가지고 AB 평면이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여기가 아니라 90도에서 요만큼을 빼준 그 각도를 우리가 사실은 그게 원래 좌표 평면과 이 주어진 평면이 이루는 각도가 되겠죠. 그래서 90도에서 36.87을 빼주게 되면은 요 각도는 53.13도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원래 좌표 평면이 있으면 그거를 53.13도 요렇게 마이너스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지만 지금 우리가 관심이 있는 이 AB 평면이 나온다는 거죠. 요게 이제 AB에 해당하는 평면이죠. 그럼 요거를 우리가 모어 서클에다 표현을 해보면요. 원래 문제에 주어진 좌표축이 여기죠. 요게 문제에 주어진 좌표축이 여기인데 여기서 53.13도를 회전을 한다는 것은 이제 모어 서클에서는 투세타를 회전을 해야 되니까 106.26도를 회전을 해야 돼요. 그래서 106.26도를 여기서 이제 회전을 하는 거예요. 106.26도. 요렇게 회전을 해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106.26도 회전을 해서
요렇게 돼야지 얘가 결국 어떤 좌표평면이다? A, B에 해당하는 좌표평면이 됩니다. 그럼 우리 아까 전에 요 각도 몇인지 알았잖아요. 25.67을 2로 곱한 그 각도였죠. 그러니까 106.26도에서 그만큼을 빼주게 되면 이제 얘의 각도를 알게 되는데요. 저 여기 옆에다가 따로 그려볼게요. 그래서 계산을 해주게 되면은 106.26도에서 원래 얘의 그 투세타 각도 51.34 정도 되는 그 각도를 빼주게 되면 얘는 각도가 몇이 되냐면 54.92도 라는 걸, 이 투세타가 54.92도라는 걸 알게 돼요. 여기가 바로 이제 그 AB 평면의 좌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야 우리가 이제 순서상을 x, y를 구해야 되는데 어떻게 구하면 되냐? 반지름의 길이는 몇이었습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아까 우리가 계산을 했을 때 6.403이 됐고요. 원의 중심에서의 좌표가 몇이었죠? 아까 원의 중심이 4,0이었죠. 4,0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각도가 54.92라는 걸 아니까 요만큼은 코사인 54.92도가 되겠죠. 그래서 4 더하기 여기까지가 원래 원점에서 4,0이 중심이었으니까 4 더하기 코사인 54.92만큼 하면 얘의 x좌표가 나오겠죠. x좌표가 7.68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y좌표는 0에서부터 요만큼이니까 사인 54.92도. 그렇게 해가지고 5.24가 될 텐데 이건 이제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겠죠. 마이너스 5.24. 이 AB 평면의 이 값을 일단 다 구해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의 수직응력 성분은 7.68 KSI고 그 다음에 전단력은 마이너스 5.24 KSI다 라는 것까지 일단은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요. 요거를 이제 그 그림으로 그려준다. 그러면 AB라고 하는 이제 평면을 그려주고 얘는 지금 수직응력은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인정 방향으로 7.68 그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단응력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마이너스입니다. 우리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방향에 맞춰가지고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게 마이너스 부호였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카운트 클락와이즈로 반시계 방향이다 라고 이제 표현을 해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